중 최장의 장마가 계속되면서 영서 북부 지방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천을 범람한 물이 도로와 주택가를 뒤덮고 산사태와 토사의 공격으로 논과 밭이 파묻혔는데요. 장마가 휩쓸고 간 처참한 수해 현장들을 돌아봤습니다. 횡성군 갑천면에는 귀한 보물들이 있는데요. 김진석, 최영식 부부가 애지중지 보물처럼 키우는 군뱅이입니다. 귀농 후 군뱅이 농사를 지으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횡성 군뱅이 부부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1년을 기다려온 여름 휴가. 그러나 이번 여름 휴가는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코로나19의 유행과 긴 장마로 바뀌어버린 2020년 여름 해변의 풍경을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8월 11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명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재작년 여름에는 40도를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더니 올해는 역대 최장기간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일이면 12일인데 50일째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네. 다 기후변화 때문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올해 이렇게 긴 장마가 이어지는 것은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정상적인 대기 흐름의 정체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이상기후로 인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찬 공기를 들어올리지 못하면서 말씀하신 이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미세먼지의 전염병, 긴 장마까지 기후변화가 먼 이야기에서 우리 일상으로 들어온 기분인데요. 네네. 새롭게 기후 비상상태라는 말이 생겨난 이유도 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SNS를 통해서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 위기입니다라는 해시태그를 올리는 일도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하루빨리 장마가 끝나서 회복의 시간이 다가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참여 방법 카카오톡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셔서 방송 보시면서 혹은 방송 끝나고 언제든지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많은 사연, 의견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 강원 365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박진영 리포터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올해가 최장기간 장마라고 합니다. 이 중부지방은요 16일까지도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안전수칙 잘 지키셔서 앞으로도 정말 건강한 일상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비로 인해서 많은 지역에서 피해를 입었는데요. 특히나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 피해가 집중이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철원을 비롯해서 양구와 인제에도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강원 영서 지역을 돌아보고 왔거든요.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하염없이 비가 쏟아집니다. 무섭게 불어난 강물은 죽을 무너뜨리고 마을을 덮쳤습니다. 초중이 가까운 농토도 삶의 터전인 집도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가까스로 몸은 빠져나왔지만 이미 마을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만큼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갑자기 찼다니까요. 갑자기 폭우로 아침에 1시간 늘으니까 물이 한 1m씩 올라가더라고. 너무나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기록적인 강원 영서북부의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돌아봅니다. 7월에 장마 전선이 남부에 머무는 동안 장마로부터 안전했던 중부 지역. 하지만 8월의 시작과 함께 집중호우가 강원 영서북부를 강타했습니다. 8월 1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빗줄기는 좀처럼 그칠 기미가 없이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거세졌습니다. 8월 3일 하루 동안 춘천에 내린 비는 178mm. 곳곳에 낙석이 발생하고 도로가 침수되면서 교통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비가 멈추지 않고 강수량이 늘어나면서 저지대에 있는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지반이 약한 곳에서는 산사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호우경보가 이어지자 춘천댐과 의암댐 등 북한강 수기의 댐들도 일제히 수문을 열어 수위를 낮췄습니다.
의암댐의 방류량이 늘자 댐 하류 지역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옛 강촌역 부분의 도로와 자전거 도로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양구 해안에는 닷새 동안 누적 강수량 350mm가 넘는 비가 이어지면서 하천이 범람해 농경지를 덮쳤습니다. 애지중지 흘러온 파밭에 커다란 물길이 나고 말았습니다. 양구를 대표하는 여름 과일인 수박밭도 수해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하우스가 물에 잠겨 출하를 앞둔 수박이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가뜩이나 물에 약한 인삼밭이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인삼밭 고랑 사이로 작은 실개천이 생기고 거의 다 자란 인삼은 뿌리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인삼이가 물에 잠긴 거는 뭐 아무리 애를 써도 다 썩는 거고 내일이 먼저 썩어서 완전히 못 씁니다. 이거는 못 쓰고. 인제 역시 물폭탄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어디가 하천이었는지 어디가 밭이었는지도 구분이 안 될 만큼 물바다로 변했는데요. 평생 일군 논과 밭이 휩쓸려 나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논이 이렇게 됐고요. 또 저 밑에 오미자밭 있는데 오미자도 싹 다 쓸려가고 지금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양구와 인제를 연결하는 도로의 다리가 끊기면서 마을이 고립되기도 하고 피해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된 폭우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소양강 댐도 문이 열렸습니다. 상류에 쏟아지는 물을 감당하지 못해 3년 만에 수문을 개방하고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이번 장마 피해가 가장 컸던 철원 지역. 최근 열흘 동안 95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흔탕강 물이 불어나고 결국 시커먼 흙탕물이 논을 가로질러 마을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호수로 변해버렸는데요. 하루에만 철원 지역에서는 4개 마을이 침수돼 200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난감해요. 난감하고 뭐 이제 뭐 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비 오면은 뭐 이제 끝난 거예요. 생활이 끝난 거죠. 물이 들이치자 몸만 겨우 빠져나온 주민들. 속절없이 쓸려가는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절대 한번 들어왔다 어제 그저께 들어와서 그냥 엉망진창인데 또 물이 들어오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주인이라도 있어야지 집도 불쌍하잖아. 그게 이러고 산다고. 장대비가 쏟아지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아지면서 강물이 무섭게 불었는데요. 한탄강 지류 하천에 둑이 터지면서 마을 전체가 잠긴 철원 갈마릅 동막리. 갑자기 들이닥치는 물 때문에 마을 전체가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강수량도 문제지만 기습적인 폭우로 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996년도에 침수가 됐었거든요. 두 번째예요, 지금. 지금 한탄강 물이 빠지지 못하고 역류하는 거예요. 어른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걸어 다니기도 힘든 상황. 미처 집을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들은 구조대 소방보트를 타고 마을을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 때문에 옥상으로 대피했던 주민들. 옥상에서 있어. 옥상에 있어가지고 뭐 갖고 말할 수가 없어. 멈출 줄 모르는 비로 한탄강의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지고 결국 강물이 범람해 마을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누런 강물 사이로 알록달록한 지붕만이 이곳이 마을이었던 걸 알려줍니다. 특히 이곳은 최북단 마을로 민간인 통제선 안쪽에 자리 잡은 마을입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다가 물이 빠진 철원 이길리. 마을 골목길에 냉장고가 널브러져 있고 어느 집 탁자는 담벼락에 걸려 있습니다. LP 가스통도 위험하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강물이 휩쓸고 간 마을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볼 수도 없어. 엄두도 안 나고 냉장고고 뭐고 그냥 뭐 다 차만 뭐라고 엄두가 안 나. 이거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치냐고 치는 것도 문제고. 가족의 삶과 함께했던 세간살이들은 뒤덮인 강물에 완전히 뒤엉켜 있습니다.
방바닥은 온통 진흙투성이에 가재도구들도 흙탕물로 범벅이 되고 긴박하고 처참했던 상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살림살이고 다 뒤죽박죽이 되고 이게 사람이 살아야 되나 하는 게 참 걱정이 세상 같아요. 앞으로 참 더 이상 정도 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긴 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강원 영서 북부 지역. 수마가 핥히고 간 자리는 평범했던 일상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직 비 예보가 이어지고 있어 여전히 긴장을 놓을 수 없는데요. 더 이상의 피해 없이 장마가 끝나고 근본적인 수해 대책을 포함한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자연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불어난 강물이 마을을 덮쳤을 때 거기 계셨던 주민분들이 얼마나 무섭고 당황스러웠었을지 네. 사실 좀 상상이 잘 안 될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 정말 순식간에 불어난 강물 때문에 몸만 피한 주민들과 또 이 물이 빠진 집이 폐허처럼 변해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요. 네. 또 이 철원 같은 경우는요, 지난해 1년 동안 내린 비보다 더 많은 비가 열흘 동안 내렸다고 합니다. 네, 이번 비로 인해서 네. 소중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네. 아직도 장마가 끝난 게 아니고요. 태풍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기간 장마가 네.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됐기 맞아요. 때문에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피해가 나타나진 않을까 또 이런 마음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도 지금은 좀 물이 많이 빠져서 여러 가지로 복구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네. 이 자원봉사자분들도 많이 오셔서 아주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더 큰 피해 없이 장마가 어서 빨리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안타까운 소식은 저희 곁에 잠시 옆에 두고요. 네. 자, 생방송 강원 365 분위기를 살짝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명수 씨가 특히 좀 좋아할 소식인데 그래요? 먹거리예요. 먹거리인데 그냥 네. 먹거리가 아니고 미래 먹거리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살짝 고민이 되네요. 제가 먹거리를 좋아하긴 하지만 네네. 이게 과연 제가 좋아하는 음식일까. 아하. 미래 식량 자원 하니까 바로 예. 떠오르는 게 바로 곤충이죠. 네, 미래 식량 자원으로 곤충이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귀농 또 귀촌하시는 분들이 곤충 산업에 큰 관심을 갖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굉장한 건데요. 귀농 후의 군뱅이와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부부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다 같이 함께 횡성으로 떠나보시죠. 약속 시간 10초 전 우리 군뱅이 리포터 설마 오늘도 늦는 건 아니겠죠? 잠깐만요. 저 아직 안 늦었어요. 힘들다. 아니,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고 우렁이도 두렁 넘을 꾀가 있다고. 제가 또 달리기는 빠르거든요. 저기요, 듣는 군뱅이는 기분 나쁘거든요. 자꾸 군뱅이 하는데 군뱅이만한 효자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하세요. 군뱅이가 최고죠. 군뱅이 최고. 횡성 군뱅이 부부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실라우. 횡성군 가천면으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곳에 오면요.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보물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시골에서 볼 수 있는 보물, 제가 생각했을 때 값비싼 골동품 맞죠? 그 보물 도대체 어디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귀한 보물은 아닌데 보시려면 유생장갑을 끼고 보실 수 있어요. 위생장갑을 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원래 값비싼 거 만질 때는 또 장갑을 끼고 만져줘야 돼요. 그 어디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들어오세요. 예,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시골에 어떤 보물이 있을지 너무너무 기대돼요. 우선 장갑은 꼈는데요. 눈 감고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기대된다. 저 손 넣어도 돼요? 어디 보자. 뭔가 만져지긴 하는데 약간 살짝 차가운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되게 기분 좋게 꼬물꼬물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나는데요? 이게 뭐지? 저 이제 눈 떠도 돼요? 예, 떠보세요. 꼬물꼬물 움직인다고요? 지연 씨를 깜짝 놀라게 한 보물의 정체는 예, 이게 저희 보물 꽃뱅입니다, 이게. 안녕하세요. 구군뱅이 현꽃뱅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꽃뱅이에요? 그 군뱅이 하면은 그 벌레로 해서 혐오감이 있어갖고 그 농업진흥청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꽃뱅이로 해갖고 이제 그때 투표를 했는데 꽃뱅이가 가장 많이 나와갖고 꽃뱅이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꽃뱅이 농사. 대체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걸까요? 회사를 퇴직하고 이제 시골 귀농을 했는데 이제 집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그 전서부터 이 꽃뱅이를 계속 먹기 시작했는데 구하기가 힘들어갖고 한우 축산업을 접고 이 꽃뱅이 사업을 사육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집사람 때문에 이제 사육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꼬물꼬물 버둥거리는 군뱅이들. 남들 눈에 어떻든 부부에게만큼은 꽃보다 예쁜 꽃뱅인데요. 금이야 오기야 손이 참 많이도 가는 녀석들입니다. 군뱅이도 궁금한 게 자라나는데 중요한 환경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조건이 온도, 습도, 그 다음에 질병. 그 세 가지 조건을 잘 맞춰줘야죠. 그건 기본으로 맞춰줘야죠. 군뱅이는 3단계, 그러니까 1령, 2령, 3령 그렇게 있고 이제 거기서 또 세분화로 분리를 한다면은 이제 성충 전에 이제 코큰. 알에서 깨어나 성충이 되기까지 크기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는 꽃뱅이. 식용은 딱 3령이 지난 꽃뱅이만 사용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분류하는 작업이 필수라고 합니다. 3령이 넘어가면 코쿤, 번데기 상태가 되는 건데요. 요 녀석들 건강하게 키우려면 어떤 밥을 먹는지도 중요하겠죠? 여기는 톱밥 발효실이에요. 그러니까 곤충 먹이 발효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스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발효를 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꽃뱅이 밥. 이게 참나무 톱밥인데 여기에 영양 성분이 대두, 모카시, 사람 먹는 곡물은 다 들어가서요. 보리, 밀. 발효시킨 톱밥을 먹기 좋게 갈아서 차곡차곡 상자에 담아주면 10만 마리 꽃뱅이들 식사 준비 끝. 마리수가 많다 보니 밥 챙기는 것도 여간 일이 아니겠죠. 이 박스 한 박스로 한 20일 정도를 먹는다네요? 손이 너무 많이 가네요. 힘들다. 진짜 손이 너무 많이 가네요. 아니 근데 사장님 제가 들어보니까 요 군뱅이 키우셔가지고 부자가 되셨다고 아주 소문이 자자하시던데 진짜 맞아요? 예, 엄청 벌었어요. 엄청 벌었다. 예. 엄청이 얼마일까요? 글쎄 일시백 천만. 글쎄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횡성으로 귀농해 군뱅이를 키우며 6차 산업 선도농가로 성공적인 인생 2막을 보내고 있는 김진석, 최영식 씨 부부. 건강 때문에 챙겨 먹었던 군뱅이가 이제는 주요 수입원으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사실 두 분이서 같이 군뱅이를 키우시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누가 먼저 이렇게 두 분 중에 군뱅이를 키우자고 하셨는지 궁금해지는데 사실 한쪽이 키우자고 하면 좀 반대하실 법도 하잖아요. 그래서 주말마다 내려오면 눈만 마주치면 싸우는 거야. 나는 군뱅이를 키우자. 남편은 한우를 지속적으로 키우자. 그래서 그건 한 1년 동안 옥신각신했어요. 근데 결국 남편이 한 걸음 물러서고 서로를 이제 정리하고 2015년도부터 이제 군뱅이 사업을 시작했죠. 근데 그 당시는 내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내 건강이 안정을 먹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주위 사람들이 먹어보고 효염이 있으니까 팔아라 하다 보니 이게 업이 돼버린 거예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군뱅이 농사를 시작한 아내 최영식 씨.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녀는 요즘 또 다른 도전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이 편집하시는 손놀림이 보통이 아니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직접 올리셔서 홍보를 하시게 된 거예요? 왜냐면 제 목표가 귀농을 해서 인생 2막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옛날하고 틀리잖아. SNS를 잘 맞춰야 매출이 늘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교육이랑 교육 다 찾아다녀요.
와서 남이 한 번 복습하면 나는 10분 이상 이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유튜브에 내 구독자도 1000명이 가까워지고 이 유튜브를 보고 고객들이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때는 되게 흐뭇하죠. 70에 가까운 나이에도 꾸준히 배우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김진석, 최영식 씨 부부.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는 꽃뱅이와 함께 부부가 가는 길에도 꽃들이 활짝 피어나길 응원할게요. 꽃뱅아, 우리 농가의 미래를 부탁해. 농가에 많이 보급돼갖고 농가의 소득에 제가 조그만 한몫을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아주 작은 바람이지만 농가에는 많은 희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횡성 꽃뱅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지금 저희 뒤로 명수 씨 한번 보시죠. 꽃뱅이 아닙니까? 네네네. 자, 주인공 맞아요. 부부가 이 꽃뱅이를 사육할 때쯤에는 사실 이 곤충 분야가 상당히 생소한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뭐 만류하시거나 걱정하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탄탄히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큰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네. 당시에는 이 꽃뱅이 농사를 지으면서 딱히 배울 때가 마땅치 않았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만을, 아내는 또 남편만을 서로서로 의지하면서 터득해 나갔다고 하는데 네. 그런 과정 속에서 꽃뱅이를 전량 폐기체분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얼마나 안타까우셨을지 상상도 가지를 않는데 맞아요. 네. 그렇게 키운 꽃뱅이기 때문에 보물과도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또 금이야 오기야 키워서 보물인 것도 있겠지만요. 네네. 꽃뱅이가 가져다주는 수입이 아주 쏠쏠하다고 합니다. 네. 아마 저보다 이게 더 효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앞으로도 많은 효도해주길 부탁할게. 네, 꽃뱅이 네. 소식까지 만나봤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지 댓글이 왔네요. 유튜브 댓글로 유제이님께서 네. 군뱅이가 꽃뱅이가 됐네요. 꽂힌 건 명수 MC하고 같네요. 어머나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크게 하세요. 그렇군요 하면서 저를 왜 뜻밖이라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네. 유제이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꽃뱅이가 아니고 꽃이라고 네네, 말씀을 꽃이라고 하셨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댓글이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네, 호시가 3마리는 안 돼라고 하셨고요. 네. 자, 군뱅이 나름 맛있어요. 오. 새우과자 맛과 비슷하답니다. 또 편견을 버리면 나름 맛있는 간식이에요. 물론 간식은 치킨이 최고지만 하셨습니다. 새우과자 맛이랑 비슷하다고 하니까 저 새우과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좋아요. 새우 밀가루 긴 과자 있지 않습니까? 맛있죠. 예, 예. 그렇다면 제가 꼭 네.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새우과자 맛이 난다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보내주셨는데 많이 메시지 댓글 많이 네. 보내주세요. 저희 시청자 소통 채널이 2가지가 있거든요.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을 네. 하셔서요. 강원 365를 검색해 주시고 네. 친구 추천을 해주신 후에 채팅창에 저희에게 하고 싶은 아하. 이야기 또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평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도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검색창에 생방송 강원 365 혹은 원주 MBC 프로그램 채널 입력하시면 1시간 동안 생방송 스트리밍으로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 그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도 네. 많은 사연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전국은 지금 오늘은 광주로 떠나보겠습니다. 명수 씨한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제가 요즘에 새로 갖게 된 취미가 뭔지 아십니까? 알죠. 아하. 매일 그냥 저녁에 앞도 보지 않고 막 뛴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2달 전 취미. 그래요? 요즘에 생긴 게 캠핑인데 오. 사실 뭐 캠핑에 더해서 요즘에 주말 농장 가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러면서 덩달아 인기를 끌게 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이동식 주택인데 이동식 주택 뭔가 이름이 이렇게 진영 씨가 즐겨하는 그 게임 속에서 등장할 만한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요? 네, 좀 약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네. 또 이 소형의 주택을 그쵸, 많이 소형 좀 주택. 구입한다고 하십니다. 네네. 이게 또 별채나 이 농막 등으로 또 이렇게 많이들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기본 네. 골조는 물론이고요. 욕실, 전기 배선 등 70% 이상이 만들어져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동식 전원주택 어떤 모습일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의 직장은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모듈형 이동식 주택 제작 업체입니다. 아, 여긴가 보다. 어머. 집이에요? 2층 집도 있네.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런 걸 해볼 수 있을까? 우선 그런 거 자체도 너무 무거워 보였고 그래서 긴장을 많이 했는데 너무 예쁘다. 우리 레저하우스. 여기도 수많은 선장들이 나를 감싸면서 나를 감싸주면서. 대표님.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네. 민지 씨 이런 제품 처음 보시죠? 아니, 제가 일반적으로 아는 건 이제 컨테이너 박스는 알고 있는데 네. 이거는 다른 건가요? 이 제품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스틸 모듈러 하우스라고 해요. 여기에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면서 실내에서 사계절 주거가 가능하고 레저가 가능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구성이 약한 컨테이너 하우스, 재이동이 불가능한 목조형 주택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모듈 하우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민지 씨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모듈 하우스 제품을 한번 보시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네, 너무 궁금해요. 네, 그러면 제가 외부나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고 저희 제품이 어떻게 완성품이 만들어지는지를 보여드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한번 제작 작업에 참여 한번 해보시죠. 네, 그러면 직구경부터 네, 그럼 해보도록 가시죠. 하겠습니다. 네. 겉에서 봤을 때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예쁜 블록 장난감 같은데 자, 놀라지 들어가고 마세요. 나서 이게 집입니다. 민지 씨 이거 보고 네. 얼른 한 대 사고 싶다는 욕망에 들어갈 그럼 겁니다. 안 돼요. 땅도 없는데. 땅은 렌탈에 쓰시면 돼요. 네. 땅도 자, 렌트가 돼요. 자, 문 열겠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펼쳐지는 아늑한 실내. 있을 건 다 있는 부엌과 당장이라도 눕고 싶은 거실. 우리 집보다 더 깨끗한 욕실에 계단을 올라 옥탑방이 있는 2층 공간까지 당장이라도 입주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럼 뭐해? 땅이 있어요, 사실. 대표님! 저 일단 뭐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요거 하나. 화장실 있는 걸로. 땅은 렌트할게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뭐가 있어요? 이 제품에 히든 스페이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 혹시! 한번 보시죠. 네. 혹시! 설마! 그렇습니다. 바로 테라스였는데요. 커피 한 잔과 함께 즐기는 탁 트인 뷰, 모두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오, 테라스가 있는 네. 집이라니! 어떠신가요? 공장 주변의 테라스가. 너무 좋네요, 진짜. 디자인과 편의성, 에너지 효율을 두루 갖춘 나만의 집. 일찌감치 조달청의 인증을 받아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해외에서도 반응이 뜨거운데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올 2월,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풀 자동화 선별 진료소를 개발해 실용화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선별 진료소의 도면이에요. 자, 보면 여기 이제 우리 선배님께서 이 도면을 갖고 약간 3개월 동안 개발해서 같이 만든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자 보시면 이렇게 이 존과 이 존이 지금 나눠지는데 이게 지금 벽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보시면 환자가 들어오는 공간, 이게 보면 의료진이 들어오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패널들 결합하는 부분들은 좀 이따 설명을 할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보조로서 참여하셔가지고 볼트도 주시고 결합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대표님이 자꾸 이야기하셔가지고 알아듣는 척 하긴 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 내용은 어려웠는데 취지만 알면 되는 거죠. 취지는 참 좋다. 팀장님, 선배님, 안녕하세요, 선배님. 네, 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열전도 차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패킹을 먼저 붙입니다. 열과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패킹 작업인데요. 테이핑 정도는 이제 쉽게 합니다. 가 하나에 몇 킬로예요, 보통? 한 40kg 정도. 40kg? 내 몸무게네. 어쨌든 테이핑을 끝낸 패널을 옮기는데 들어서? 들어내려 옮깁니다. 오른손잡이세요? 네, 오른손이요. 이렇게 잡고 네. 그 상태에서 방아쇠만 당기시면 됩니다.
이거요? 네, 강하신 만 힘 줘야 되나요? 네, 그냥 가볍게 누르시면 돼. 한 번 더. 됐어. 잘하시네. 오. 잘하시네. 멋있게 나왔네. 아, 요거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배님. 박는 거는. 저한테 남자 같다고 하셨어요. 응. 아니, 민지 씨는 남자 같아. 그거 보통 겁나서 못하는데, 그거를 그냥 하대? 업무가 성별 따지나요? 선배님들이 하는 일이라면 일개민지도 하는 법. 선배님, 저 못 내려가겠어요. 그냥 여기 또 여기 아니 내려갔어. 아니 여기가 올라올 때 몰랐는데 좀 높네. 한여름 더위에도 방호복을 벗지 못하는 우리 의료진분들을 생각하며 조립을 도왔는데요. 장기화되는 코로나19가 어서 물러나길 바라는 마음도 담아봤습니다. 이곳에서는 현장의 필요에 맞춰 시제품을 생산하고요. 피드백을 거친 후에 대량 생산을 진행한답니다. 오늘 많이 힘들죠? 네, 굉장히 아니요 많이 안 힘들어요. 오늘은 굉장히 뿌듯한 하루니까 뿌듯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인은 밥심. 뜨끈한 김치찌개 한 그릇씩 나눠 먹으니까 오전의 피로가 싹 내려가더라고요. 이동식 선별진료소를 만들어봤으니 이제 현장으로 가볼까요? 언택트 방식으로 코로나19 검사도 직접 받아보고 더 안전한 선별진료소를 만들기 위한 일개민지 업무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코로나19로 우울한 시기 집에서 간단하게 홈베이킹으로 기분 전환해보는 건 어떨까요? 강원 도민의 365일 강원 365와 함께합니다. 네, 언제나 365일 강원 도민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 여름 해변은요, 예년과 모습과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네.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해변에 이렇게 펜스도 좀 쳐져 있고요. 맞아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 지침이 꼼꼼하게 구축이 됐기 때문인데 여기 계신 두 분은 훌륭한 진행자이니 그 방역 지침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겠죠? 압류. 저는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이 입장하시기 전에는요, 가장 먼저 발열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입 명부까지 작성을 그렇죠. 해주셔야 되고요. 네. 입장하신 뒤에는 또 이 거리두기를 실천하셔야 되는데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마스크까지 필수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역시 촬영을 하시기 때문에 춘천 곳곳을 누비시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진영 씨가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개인의 실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진영 씨가 말씀해주신 방역 수칙 잘 기억하면서 이번에 강릉으로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올해 여름을 해변에서 어떻게 즐길 수 네.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고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가 우리를 부르는 계절. 올해도 낭만과 추억이 가득한 멋진 여름 휴가를 꿈꿨는데요.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폐렴의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건강용품 방문 판매 업체발 코로나19 집단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고 싶었던 전호준 리포터. 부푼 기대를 안고 바다를 찾아온 그에겐 예상치 못했던 난관이 펼쳐졌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름 해변의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이른 아침부터 찾아온 곳은 경포 해변. 아니 지금 시간이 6시거든요. 오전 6시. 오늘 그 관광객의 입장에서 12시간 해변을 체험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12시간을 무려. 올해는 사상 초유로 코로나19 때문에
그 해변을 즐기는 사람들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쵸. 또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좀 분주하게 좀 움직이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이 어려운 시국에도 현명하게 피서를 즐길 수 있는 방법, 그걸 제가 오늘 체험해 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찍. 자, 그러면은 오전 6시예요. 지금 일단 어디부터 가면 되나요? 일단 관광객의 마음으로 쓰레기를 먼저 해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을 먼저 좀 합니다. 관광객인데 쓰레기를 치워요? 네, 요즘은 관광객이 굉장히 슬픈 것 같아요. 선생님, 잠시만요. 대체 무슨 소린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일단 뛰고 보는 전호준 리포터. 제가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벌써 다 했죠. 4시 전에 하는데 뭐.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해변 청소. 경포해변은 매일 분주하게 하루를 맞이합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적죠? 예, 많이 적어요. 저녁으로 술을 못 먹게 하니까. 그래서 안전에 또 유의를 해야 되니까, 그죠?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야간 해변에서 음주나 취식이 금지됐는데요. 매일 밤 벌어지던 쓰레기 파티도 올해는 안녕. 자, 그러면은 제가 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해변 정화를 같이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뭐 할 일이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네. 아버님 뭐라고요? 그 쓰레기통 넘어진 게 있네, 자식. 넘어지는 거 저런 거. 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쓰레기통이라도 제대로 세워놓도록 하겠습니다. 호준 씨에게 주어진 임무는 해변 쓰레기통 점검하기.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미션 클리어. 이번엔 어디로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MBC에서 나왔습니다. 보통 인터뷰할 때 좀 멈추지 않나요? 아닙니다. 멈추지 않는구나. 아니, 아침부터 왜 뛰고 계신 거예요? 워밍업 하는 중입니다. 워밍업? 지금 어떤 분들이세요? 같이 오신 분들이 지금? 라이프가드 동기들이랑 열차입니다. 라이프가드 동기분들. 그쪽으로 또 뛰세요? 그 매일 이렇게 워밍업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 네. 체력을 달리시고 합니다. 체력을 달리시구나. 저희 우리 카메라 감독님 죽어요. 이러다가. 올해는 특히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전 같은 데 있어 조금 더 민감할 수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저희 라이프가드는 올해부터 외출 외박 금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출 외박을 금지하고 있다. 혹시나 나가서 걸리고 오면 해수욕장 전체가 폐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근무하고 계신지? 죽더라도 같이 죽자. 죽더라도 같이 죽자? 내가 먼저 죽고 그 사람 먼저 살리자. 내가 먼저 죽고 그 사람 먼저 살리자. 내가 먼저 죽고 그 사람 먼저 살리자. 멋있다. 해변을 지키는 수상안전 요원들. 덕분에 동해안 해변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이때 바다에서 걸어나오는 의문의 사람들 포착.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전호준 리포터가 안녕하세요. 출동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또 차를 입고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수영하고 나온 거예요. 수영하고 오신 거예요? 네. 아침부터 이렇게 수트 복장을 갖춰 입고. 몇 시간 들어갔다가 나오신 거예요? 5시 10분이요. 5시 10분에요. 어디까지 갔다 오셨어요? 심리요. 심리바위까지. 심리바위까지 갔다 오셨구나. 안에 들어가면 풍경이 또 어떤가요? 요즘에 그 전갱이하고 떼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되게 이뻐요. 떼거리가 뭐예요? 그냥 뭐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몰려다니는 거죠. 여름 바다를 또 네.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겠네요. 나온 지 2시간도 안 됐는데 나온 지 2시간도 안 됐는데 너무 많은 일을 한 것 같아요. 이제 10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10시간. 네, 근데 시장하시죠. 아침부터 고생하셨는데. 그러니까요. 강릉을 대표하는 아침 메뉴로 준비했습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그거 먹으러 가시죠. 좋아요. 또 기운이 나네, 갑자기 또. 여기가 바로 강릉하면 좀 빼놓을 수 없죠. 초당 순두부, 초당동에 왔습니다. 순두부 먹으러 왔어요. 배고파.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배고파서 왔는데 밥 좀 주세요. 지금 두부를 좀 만들고 계신 건가요? 어떤 과정이에요? 지금 이제 이 콩물을 끓여가지고 바닷물을 넣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응고가 되는 중이에요. 빼놓을 수 없는 초당 순두부 제가 먹어보러 왔는데 사실 올해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셨는데 올해 또 소상공인들은 어떠신지.
코로나 이제 초반에는 아주 사람들이 전혀 이동을 안 해가지고 굉장히 매출에 아주 급감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근데 지금 해외여행도 못 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또 국내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말에는 관광객에 몰리는 편이에요. 뽀얀 빛깔의 몽글몽글 순두부가 완성됐습니다. 식기 전에 빨리 먹어봐야겠죠? 아침 일찍 나온 보람이 이제야 느껴집니다. 제가 드디어 이 순두부를 영접을 했는데요. 방금 만들어진 신상두부입니다. 신상두부. 제가 한번 맛을 좀 볼게요. 이 고소함, 이 극강의 고소함. 이 정말 속이 갑자기 따뜻해집니다. 행복합니다. 아침 일찍 불러낸 거 원망 안 할게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초당 순두부로 든든하게 속을 채우고 다시 돌아온 경포 해변. 지금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비를 입고 안전한 경포 해변을 위해서 다들 애쓰고 계십니다. 근데요, 저희는 왜 이런 날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원래대로라면 피서의 극성수기입니다. 그건 맞아요. 네, 그건 맞아요. 어쩔 수 지금 바다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다 젖었어요. 아주 엄청납니다, 날씨가. 그래도 안전한 경포 해변은 또 이분들이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도 한번 이제 체크도 해보고 또 QR코드 찍어보고 한번 해볼게요. 올여름 해수욕장에 됐습니다. 입장하려면 꼭 거쳐야 하는 게 있죠.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꼼꼼한 확인 절차가 필요한데요. 먼저 발열 체크하고 QR코드나 수기로 출입 명부를 작성한 뒤 손목밴드까지 착용하면 비로소 바다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무사히 해수욕장에 입성한 전호준 리포터. 날씨 기가 막히네요. 제작진 덕분에 비 오는 날 경포해수욕장에 제가 이렇게 입장을 했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정말 이야, 날씨가 이럴 수가 있나 도대체. 네, 궂은 날씨 속에서도 해변을 지키고 있는 수상 안전 요원들, 네네. 그리고 새벽 4시부터 나와서 해변에 청소를 하고 계시는 환경 미화원 분들까지 해변에서 다양한 분들 많이 만나보고 왔는데요.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하고 즐겁게 해변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든든해졌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또 코로나19와 또 이 긴 장마 때문에 이제 해변 이용객이 크게 줄면서 이 전처럼 해변이 아주 북적거리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하루빨리 이 장마가 끝나고 맑은 하늘과 푸른 바다를 다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휴가철 해변에서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사실 반나절밖에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1탄이었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2탄 마저 보내드릴 테니까 그때 많은 사랑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우리 365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시청해 주셨는지 댓글과 메시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박성란님께서 주셨습니다. 블럭집 예쁘다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이동주택편 맞아요. 댓글 달아주신 것 같은데 우리 진영 씨가 아주 이렇게 블럭집도 예쁘게 지어서 사실 좀 누가 압니까? 저희 좀 초대해 주세요. 저는 당연히 두 분은 당연히 제가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해놨습니다. 그리고 박선라님께서 춘천 비 안 와서 좋은데요. 코로나 빨리 사라지길. 맞아요. 비가 또 그치고 나면 코로나라는 걱정이 또 기다리고 있어서 코로나랑 또 무더위까지 걱정이 되네요. 네, 코로나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또 댓글이 있네요. 자, 여유금봉님께서 너무 예쁘고 좋아요 하셨는데 아까 역시 이동주택편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주택이 예쁘기도 하고 또 처음부터 완성이 된 집이 딱 나오는 거니까 이제 구매를 하시는 분들께서도 굉장히 좋은 주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사연 또다시 이어지는 사연이군요. 바다 진영 씨가 그러나 코로나 조심 마스크 꼭 착용. 네, 맞습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바다도 못 즐기는 것 같아요. 네. 자, 건강하게 해변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박인호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군뱅이가 꽃뱅이 하셨는데 아까 VCR에서 나갔지만 군뱅이라고 하면 보통 좀 징그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편견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순화를 하기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이름을 받은 게 이제 꽃뱅이였습니다. 앞으로는 군뱅이 대신 꽃뱅이라고 쓰면은 좀 귀엽기도 하고. 꽃뱅이라고 하니까 정말 귀엽게 보이는. 꽃뱅이를 좀 닮았나요? 저요? 농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 윤재도님께서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은 말보기자 제75주년 광복절입니다. 평화와
화합이 있는 광복절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강원 365 시청자 여러분, 광복 75주년 광복절 연휴 잘 보내세요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인사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대신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인사까지 남겨주시네요. 네. 광복절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마지막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 네. 오늘은 박진영 리포터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일단 정말 요즘 들어 비 피해가 너무너무 많이 일고 있잖아요. 또 거기다가 강원 영서 지역에 엄청난 비 피해가 있었는데요. 정말 하루빨리 이 장마가 끝나고 모두가 행복한 일만 남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네.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용석 씨, 네. 장마철 건강은 주방에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주방에서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네. 뭐 식중독과 관련된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어떻게 해봅니다. 이렇게 달라지셨죠? 눈치가 이렇게 빠른 줄 제가 대본에 딱 써 있네요. 네, 네, 사실은 장마 기간에 습기가 굉장히 많기 그렇죠.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 쉽거든요. 이러다 맞아요. 보니까 식중독을 더더욱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식중독 원인이 될 만한 균들은 많은데 그중 특히 장마철에 번성하게 되는 게 살모넬라균입니다. 네, 이 식중독 증상으로는 또 복통과 설사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원인균으로 해당되는 게 닭과 같은 가금류예요. 그래서 달걀, 메추리알, 닭고기 등을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이 살모넬라균이요, 60도 정도 되는 그 저온 살균을 통해서 거의 다 박멸할 수가 있거든요. 꼭 여러분들께서 잘 익혀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요, MBC 수요특별 생방송 이제 함께 이겨냅시다가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더욱 건강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